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네, 오늘은 비욘드.js 러스트의 패키지 모듈 그리고 크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7강인데요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남은 강의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프로그램일수록 코드를 구조화하고 나누는 작업은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모듈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됩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여러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작성하는 코드의 구조가 과거나 현재, 미래에 걸쳐서 어느 시점에 봐도 변경이 용이한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듦에 있어서 혼자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멀티 패러다임 언어이든 그렇지 않든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객체 지향에서 비롯된 다양한 패턴들을 모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변경 용이성이 꼭 달성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크레이트인데요. 러스트 컴파일러가 한 번에 해석하는 러스트 코드의 단일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모듈이나 패키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하나의 크레이트는 여러의 모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크레이트의 버전은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패키지.json에다가 명시하는 것처럼 카고.toml 파일에 명시해서 의존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npm 레지스트리와 같이 러스트 생태계에서는 crate.io라는 라이브러리 저장소가 있는데요. 러스트에서 create는 고유의 이름으로 식별되어 새로운 크레이트를 생성할 때는 cargo.new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예시에서 mycreate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크레이트는 여러 모듈의 집합소이고요. 이 크레이트를 사용해서 모듈화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레이트는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바이너리 크레이트입니다. CLI나 서버에서 컴파일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크레이트에서는 메인 함수를 정의해야 되고, 여태까지 봤었던 코드들은 모두 바이너리 크레이트입니다. 라이브러리 크레이트는 이와 반대로 메인 함수가 없는데요. 실행 가능하게 컴파일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프로젝트에서 공유되어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라이브러리 코드들입니다. 크레이트 루트는 러스트 컴파일러가 크레이트의 루트 모듈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석을 시작하는 파일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웹앱 작성 시 웹팩에서 엔트리 포인트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개념입니다. 네, 러스트에서 말하는 패키지는 하나 이상의 크레이트가 모여서 기능을 제공하는 집합입니다. 이 패키지는 카고 토물 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 파일에서 어떻게 크레이트를 빌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요. 카고 또한 CLI 환경에서 구동 가능하게 만들어진 패키지로 바이너리 크레이트도 있고 라이브러리 크레이트도 있습니다. 패키지는 여러 바이너리 크레이트를 가질 수 있지만 라이브러리 크레이트는 최대 1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와 상관없이 최소 1개 이상의 크레이트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제 코드에서 새로운 패키지를 만든 후에 파일 경로를 보면 카고 토물이 있는데요. 별도 엔트리 포인트를 설정해주지 않는다면 src 폴더 아래에 있는 main.rs를 바이너리 크레이트의 크레이트 루트로 간주합니다. 또한 src 밑에 lib.rs가 있다면 이 파일을 라이브러리 크레이트의 루트로 간주합니다. 카고는 크레이트 루트 파일을 러스트C를 이용해 라이브러리나 바이너리로 빌드합니다. 라이브러리 크레이트는 패키지마다 최대 1개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주세요. 러스트 모듈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스트에서 유즈 키워드를 사용해 특정 항목을 스코프로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마치 문법을 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ESM 모듈을 사용할 때 임포트문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크레이트를 컴파일할 때 컴파일러는 크레이트 루트 파일을 살펴보는데요. 라이브러리 크레이트일 경우 lib.rs, 바이너리 크레이트일 경우 main.rs 파일을 살펴봅니다. 러스트에서 모듈을 작성할 때는 모듈 키워드를 사용하며 컴파일러는 다음의 경로를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서브 모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러스트에서 크레이트 루트가 아니라면 어떤 곳에서라도 서브 모듈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러스트 컴파일러는 페런트 모듈의 이름이 있는 디렉토리 아래에 다음 이름에서 서브 모듈을 찾습니다. 페런트 모듈은 페런트 언더바 모듈, 그 다음에 서브 모듈은 서브 모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페런트 언더바 모듈이 선언된 곳에서 모드, 서브 모듈, 중괄호 내부에 선언된 코드가 다음처럼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버 모듈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파일이 존재하고요. 모드.rs에 작성된 파일을 보면 다음처럼 페런트 모듈에 이제 서브 모듈을 이 모드 키워드를 사용해서 선언을 해주고, 이 마이 모듈은 서브 모듈 밑에 있는 모드.rs 파일에 작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페런트 언더바 모듈에 대한 서브 모듈을 정의한다고 가정을 하면 서브 모듈.rs 파일을 다음처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서브 모듈.rs라고 하는 파일 내부에 다음처럼 서브 모듈 펑션을 작성을 했고요. 페런트 모듈에서 mod 키워드를 사용해 서브 모듈이 정의된 파일의 패스를 명시합니다. 이를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다음처럼 더블 콜론을 사용해서 참조하게 됩니다. 서브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정의들을 사용하고 싶다면 별표를 사용해 스코프로 가져옵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백야드라고 하는 바이너리 크레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원이라는 뜻인데요. 이 main.rs 파일 내부에 보면 바이너리 크레이트이기 때문에 main.rs 파일의 메인 함수를 선언을 했고, use create garden vegetables asparagus 를 선언해서 vegetables의 서브 모듈에 asparagus 스트럭처를 메인 함수의 스코프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pub mod garden은 컴파일러에 모듈이 src 하위 garden.rs 파일에 있는 코드를 포함하라고 알려줍니다. src 밑에 있는 garden.rs 파일을 보면요, 다음처럼 pub mod vegetables를 선언해 서브 모듈이 선언된 src 밑에 garden 밑에 vegetable.rs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vegetable.rs 파일 내부를 보면 다음처럼 메인 함수에서 참조했었던 아스파라거스 스트럭트가 선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pub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러스트 모듈은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이를 프라이버시라고 합니다.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아이템들은 그들이 정의된 모듈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모듈에 선언된 각 코드들을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템들은 별도의 추가 키워드가 함께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으로 설정됩니다. 프라이빗의 정의는 모듈 내부에 구현된 아이템이 실수로 외부에서 수정되지 않도록 도와주는데요. 퍼블릭 아이템 그리고 모듈로 만들고 싶다면 이 펍모드 키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 코드가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 호스팅과 내부 아이템인 함수들은 pub 키워드를 통해서 정의되었고, front 언더바 오브 하우스 외부에서 참조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제에서 add to main list 함수는 public privacy를 가지고 있고, sit at table 함수는 private privacy를 가지고 있습니다. sit at table은 호스팅 모듈 외부에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src main.rs, src lib.rs를 create root라고 부르는 이유는 각 create root 파일들이 create라고 하는 모듈 구조를 만드는데요. 이 모듈 구조는 우리는 모듈 트리라고 합니다. 이 위의 트리에서 모듈이 서로 다른 서브 모듈을 어떻게 포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호스팅 모듈은 front of house 모듈에 있습니다. 이 호스팅 모듈은 서빙 모듈이라고 하는 형제의 모듈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스팅 모듈은 front of house 모듈의 child입니다. front of house 모듈은 호스팅 모듈의 parent입니다. 그래서 예제에서 front of house와 kitchen은 탑 레벨 모듈입니다. 호스팅 그 다음에 서빙은 front of house의 서브 모듈이며, 각 모듈은 내부에 각 함수를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러스트가 참조되는 아이템을 모듈 트리에 어디에서 찾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앱솔루트 패스인데요. 절대 경로라고 하는 이 앱솔루트 패스는 크레이트 루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크레이트 네임으로 시작하며 크레이트 더블 콜론으로 선언되는 패스는 앱솔루트 패스입니다. 상대 경로는 현재 모듈로부터의 경로는 셀프, 그 다음에 슈퍼를 사용함으로써 사용합니다. eat at restaurant 함수는 라이브러리 크레이트의 퍼블릭
API입니다. 그래서 pub 키워드로 선언이 되었고요. front of house의 모듈 내부의 아이템인 add to wait list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절대 경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create front of house hosting add to wait list. 여기서 create front of house는 파일 디렉토리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 다음처럼 절대 경로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add to wait list의 두 번째 참조는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동일 레벨에서 선언된 모듈을 사용했고요. 이것은 파일에서 디렉토리를 찾을 때 상대 경로를 선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앞서 선언한 예제는 컴파일 시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호스팅 모듈은 상위 모듈에 대해 기본적으로 프라이빗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add to wait list의 pub 키워드를 통해서 public API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네, 상위 모듈은 내부 모듈에 프라이빗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위 모듈은 부모 모듈의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코드는 아래와 같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private example이 private일지라도 add to wait list에서 부모 모듈의 아이템인 private example, private lis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rivate example이 private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add to wait list에서 부모 모듈의 아이템인 private example private list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모듈을 매번 더블 콜론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간편한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use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use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create 루트에 이 use 키워드를 선언함으로써 이 호스팅은 이제 스코프 내부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use는 오직 특정 스코프 내부에서만 단축 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위 코드를 빌드할 시에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커스터머 모듈 내부에서 use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슈퍼 호스팅과 같이 페런트 모듈 참조를 해야 합니다. use 키워드 사용에 대한 컨벤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의 레스토랑 바디를 보면요. 호스팅 add to wait list와 같이 함수를 참조하기 위해서 호스팅까지만 use 키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위의 예제에서는요. 2대 레스토랑에서 add to wait list와 같이 호스팅 을 생략하기 위해서 add to wait list까지 use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을 해줬는데요. A 모듈에서 B 모듈의 함수를 사용할 때 상위 모듈을 첫 번째 예제와 같이 참조하는 것이 로컬 함수를 사용하는 것과 명확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add to wait list는 로컬 함수가 아니라 외부 모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개발할 때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첫 번째 예제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컨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struct enums와 같은 아이템을 use 키워드를 사용해서 가져올 때는 full pass를 사용해서 가져오는 것이 더욱더 사용하기 편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이름의 아이템이 동일 스코프에서 사용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이름의 아이템 리절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위 모듈에 패스를 선언한 후 다시 참조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fmt 모듈에 있는 리절트와 io 모듈에 있는 리절트와는 구분돼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인풋 구문에서 as 구문을 사용하는 것처럼 다음처럼 리절트를 io 리절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명명해서 사용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스코프에서 호스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다음처럼 굉장히 긴 이 모듈 패스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pub use 키워드를 사용해 re-exporting이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레스토랑, 호스팅, add to wait list까지만 호출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프론트 오브 하우스와 호스팅 자체를 이제 없애고 부를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저희가 외부 패키지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yarn이나 npm을 이용해서 인스톨을 통해 이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package.json의 해당 버전에 대한 이름이 최신 버전으로 선언이 되는데요. 러스트에서 만약에 랜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내부 패키지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카고다토물의 다음과 같이 버전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이 std 라이브러리도 위에 메인 함수가 선언된 패키지에서는 외부 패키지의 역할을 하므로 유즈 키워드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한 파일에 모두 작성되어 있는 모듈을 여러 파일에 나누어 분리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create root 내부에서 다른 파일에 선언된 프론트 언더바 오브 언더바 하우스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듈의 다른 파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src 하위 폴더인 live.rs에 있는 프론트 오브 하우스 이 모듈 자체는 src 하위 폴더에 있는 프론트 오브 하우스 rs에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은 다른 언어의 include나 import와 같은 명령어가 아니고요. 모듈 트리 내부에서 한 번만 이 모듈 명령어를 사용하면 컴파일러는 파일이 프로젝트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길었는데요. 러스트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오늘 Beyond.js 러스트 모듈 시스템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